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핵심 어원 연상법, 어휘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주는 명품 특강, 드디어 왕초보 영포자를 위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이 영포자 명품 영단어 시간에는 기초 단어를 활용을 해서 중급 어휘, 고급 어휘까지 여러분들에게 학습을 시켜주는 강좌입니다. 여러분들의 롱텀 메모리를 작동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명품 단어 암기 3계명이죠. 첫 번째는 그 단어의 기본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영어 학습에서 영단어 암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본 의미를 알게 되면 이 다이어는 저절로 정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동의어 유효를 같이 암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어휘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머리에 콕콕 집어넣어주는 영포자 영단어. 오늘의 대표 영단어는 anticipate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요, 중요 프리픽스인 ante라는 표현입니다. 이 ante는 before, in advance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어디 전에 또는 과거. in advance의 의미가 뭡니까? 미리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미리. in advance라는 표현이. 또 중요 어근인 sip, cap, 컵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take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영포자 영단어 강의를 시작을 하기 전에 어원 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학생들은 자기는 말이에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영단어가 암기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머리가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인에게 한자 학습을 시킨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힘들죠? 심지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국인이 영단어를 암기를 한다. 이것도 역시 뭐요? 미국인이 한자를 암기하는 거랑 똑같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이 말해요. 한자를 잘 암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부수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한자 학습이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단어에는 어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어원을 먼저 한 200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영단어 암기를 매우 쉽게 할 수 있어요. 거의 뭐 한 33,500까지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한 200개 정도만 암기를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원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원 학습의 효과는 뭐냐? 롱텀 메모리가 작동이 됩니다. 장기 기억 장치가 작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다이어를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중에서 보면은요, 학생들이 이런 거 갖고 논쟁을 해요. 영단어 암기법에 대한 논쟁이죠. 어원 접근법이 옳으냐, 순수 연상법이 옳으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순수하게 모든 단어를 연상을 해서 암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연상법은 언제 필요한 것이냐면 기초 단어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처음 학습할 때는 이 연상법을 활용을 하는 게 매우 효율적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나 모든 단어, 여러분들 영단어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이게 단어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연상법으로만 암기해서는 절대로 정복을 할 수가 없고요. 영어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처음에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원 접근법은 왜 중요하냐? 진정한 여러분들을 영어 실력자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anticipate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ante라는 단어는 바로 before, 미리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sip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take, 잡다, 생각하는 개념이 됩니다. 물리적인, 구체적인 의미로는 잡는 개념인데요. 머릿속으로 잡는 추상적인 의미로는 뭡니까? 생각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뭐냐면 미래의 일을 미리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상하다, 기대하다의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동의어로는 look, 보는 개념이죠. 뭐요? 미래를 보는 개념이죠. expect, 기대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들은 anticipate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말에 더 큰 사옥으로 이사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사갈 예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왜 anticipate이라는 단어가 이와 같이 ing 구문을 취하느냐. 영어의 하나의 큰 특징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영어에서는요, 과거와 관련된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ing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럼 거꾸로, 반대로, 미래와 관련된 동사들은 대부분 뭐요? 투부정사 구조를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예상한다라는 얘기는, 과거의 경험 없이는 절대로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anticipate이라는 표현은 ing를 목적으로 취한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avoid라는 게 뭡니까? 피하다, 싫어한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의 경험 없이 싫어할 수는 없겠죠. 피할 수 없겠죠. 그래서 ing 구문을 취하는 겁니다. deni가 뭡니까? 부인하다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 했던 것을 부인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ing 구조를 취하는 겁니다. admit이라는 표현이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미래에 뭐뭐 할 것을 인정하는 개념입니까? 과거의 개념이죠. 이게 ing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regret이라는 단어는 후회하다 의미로도 쓰이고 유감이다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후회한다는 얘기는 과거의 것을 후회하는 개념이에요. 과거에 했던 것을 후회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때는 ing 구조를 취하는데 투부정사 구조를 취하면 이제 후회하다, 과거의 의미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regret 투부정사 구조가 나오면 유감이지만 뭐뭐 해야겠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여자는 뭐 했다? 흥분했다는 얘기예요. 왜요? 배낭여행을 예상했기 때문에 배낭여행을 할 기대감으로 매우 흥분했다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관련의, 오늘의 영단어입니다. antique라는 단어와 emancipate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anti가 있죠? 여기 cb 있죠? capture, cap, 컵을 활용을 해서 단어를 완벽하게 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어민의 암기법이고요. 영어식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법의 어근이죠. 마법의 어근. 여러분들 sip, cap, 컵. 이 어근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수백 어휘력을 정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take의 영어식 사고방식이 무엇이냐면 1차적인 의미가 바로 잡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잡다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잡았어요. 사람을 잡거나 물건을 잡고 이동을 하면 뭐예요? 데리고 가다, 가지고 가다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공간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영단어의 큰 특징은 뭐냐면 물리적인 의미와 추상적인 의미가 공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추상적인 의미로 머릿속으로 잡아요. 그럼 뭐예요? 생각하다, 이해하다가 되는 겁니다. 됐죠?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여자는, 우리 애들은 왜 툭이 나오면 무조건 데리고 가다 이렇게 번역을 그래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이 동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안 되면 모르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사를 먼저 번역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됐다. 그럼 무조건 마지막에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여자는 그 남자가 말한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칭찬으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칭찬으로 이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전문가들조차도 그 그림을 반 고흐의 진품으로 잘못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단어죠. antique라는 단어입니다. anti는 뭐다? before는 뭐다? 과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과거의 또는 과거의 것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기본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표현이 형용사로 쓰이면 과거의 또는 구식의 의미로 쓰이고요. 과거의 것을 우리는 골동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골동품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을 영어의 구수로 만들어주는 시노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antique라는 표현이 바로 구식의 또는 유행이 지난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 어휘는 워낙 중요한 어휘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완벽하게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를 완벽하게 정복을 하시려면 우선 유행이라는 단어 정도, 이 기초, 센 기초 어휘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fashion이라는 단어가 유행이죠. 이게 mode, 이게 바로 유행입니다. trendy, 유행입니다. 스타일이라는 표현도 유행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럼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이런 단어들은요, 다 껌입니다. 껌. 완전한 껌이죠. 보세요. 패션, 유행이네요? 유행이 뭐요? 옛날 것이래요. 됐죠? 이것도 뭐요? 유행이 out, 지났죠? 이것도 뭡니까? 유행이 유행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죠? 스타일, 유행이 지났다는 얘기죠? 이거 보세요. 기한이 지난 겁니다. 어떤 날짜, 기한이 지났다는 얘기죠?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원어민들은 구식의 또는 유행이 지난의 의미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단어를 암기할 때는요, 예를 들어 이제 이거죠. 구식의 유행이 지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의 특징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사고력이 늘어요. 나중에는 영단어를 단 한 번만 봐도 바로 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뭐 구식 자동차가 되겠죠. 이거 닐러는 상인을 의미하는 말이죠. 골동품 상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표현을 보시면 priceless라는 게 뭐예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대단히 귀중한, 대단히 소중한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아주 소중한 골동품이 화재로 뭐가 됐다? 소실이 되었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emancipate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약간 고급 단어에 해당이 되는 표현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라는 접두어가 나오면 이는 익스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여기서 many라는 단어는 메뉴에서 유자가 빠진 겁니다. 메뉴라는 단어가 바로 hand, 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manufacture 그러면 이 fac이라는 게 뭡니까? factory, 공장을 의미하는 말이죠. 바로 뭔가를, 물건을 만든다라는 얘기인데 manufacture라는 건 뭐냐면 손으로 물건을 만든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기계가 발전을 했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냥 무조건 이제 제조하다 의미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맨십이라는 나라가 나왔죠? 손을 잡고 있다. 손을 묶어 놓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세 고대 때는 계급이 어떻게 됐어요? 귀족과 뭐가 있었습니까? 노예가 있었다는 얘기죠. 노예의 손을 묶어 놓았다는 얘기예요.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풀어준다라는 개념이죠. 노예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개념이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해방시키다가 되는 겁니다. 단 한 번만 봐도 절대로 까먹을 수가 없죠. 기본 뭐를 알고 있다면? 어근을 알고만 계신다면. 이 표현이 바로 세프리하고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prejudice라는 표현은 미리 판단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편견 또는 선입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편견으로부터 풀어주는 개념이에요. 해방시키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나라를 tyranny라는 표현은 압제, 폭정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독재 같은 걸 의미해요. 독재. 이런 것으로부터 풀어준다는 얘기죠. 아웃의 개념이니까. 세 번째, capture라는 단어인데요. cap은 어원이? 바로 take이라고 그랬죠?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뭔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잡으면 자리를 차지하다, 점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capture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핵심 단어입니다. 만약에 적군을 잡았다,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적군을 잡으면 포로로 잡는 개념이 되죠. 그 포로를 억류하는 개념이 되겠죠. 뭔가를 포획하는 개념이 되겠죠. 만약에 적군의 지역, 적군의 나라, 적지를 잡으면 그 지역을 함락시키다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장소를 잡고 있어요. 그럼 그 장소를 차지하다, 점유하다가 되겠죠. 그런데 잡는 대상이 보세요. 누구누구의 관심이나 누구누구의 상상력이나 누구누구의 흥미 등을 잡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을 사로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의미죠. 어떤 사진이나 글이 뭔가를 잡았어요. 뭔가를 포착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포착하다. 그거를 잘 담아내다 의미로 쓰이는 표현인데요. 이런 단어들은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Allied troops, 연합군이 뭐를 했다? 300명 이상의 적군을 잡았다라고 그랬죠?
이게 당연히 뭐예요? 포로로 잡았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1941년에 그 도시가 캡처되어졌다는 얘기예요. 함락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회사는 시장의 90%를 뭐요?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뭐요? 점유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 시장을 점유할 때도 캡처라는 동사를 쓴다라는 것을 여기서 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예문은 그들은 profit, 인형을 사용을 해서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상상력을, 어린 관중들의 상상력을 뭐요? 사로잡고 있다는 얘기죠. 테이크의 개념이죠. 다섯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기사는 그 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잘 잡고 있다는 얘기 뭐요? 포착하고 있다, 잘 담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단어죠. captivate이라는 단어입니다. 역시 cap이 뭐요? 잡다 하나만 알면 돼요. 누구누구의 마음을 사로잡는 개념이에요.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니까 뭐요? 매혹시키는 개념이 되겠죠? 동의어에는 enchan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문을 보세요. 그 여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보죠? 그래서 아이들을 뭐야? 잡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뭐요? 매료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단어입니다. capable이라는 단어죠. 명사꼴은 capability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cap은 잡긴 잡는데 뭐를 잡는 것이냐면 responsibility를 잡는 거예요. responsibility의 의미가 뭡니까? 책임이죠. 책임을 잡는다는 얘기는 책임을 떠맡다라는 개념인데 보세요. 어떠어떤 책임을, 어떠어떤 일을, 어떠어떤 임무를 떠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그는 뭐요? 거짓말을 잘한다는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 어떤 공경이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문이죠. 그 여자는 매우 뭐다? 유능한 선생님이다. 여섯 번째 단어입니다. occupy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oc라는 접두는 그냥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컵은 뭐다? take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occupy의 기본적인 의미는 take, 완전히 잡다, 차지하다, 점유하다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어떤 공간이나 지역이나 시간을 잡으면 차지하다, 점령하다, 점거하다 의미가 되고요. 어떤 방이나 주택이나 건물 등을 차지하면 뭐예요? 그 건물을 사용하고 그 주택을 사용을 하고 그 방에서 거주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추상적인 의미로 게임이 아이의 마음을 차지해요. 마음을 잡아요. 그래 그 아이는 뭐예요? 게임을 하느라고 바쁘겠죠? 그 아이의 시간을 뭐예요? 차지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공직을 잡다 그러면 공직을 떠맡다가 되는 것이 바로 occupy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침대가 대부분의 방을 뭐야? 잡고 있다는 얘기죠.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방이 매우 적거나 그 침대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죠.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는 오피스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수도는 바로 리벨 아미 그러면 반란군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란군이 그 수도를 잡고 있다,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당연히 뭐요? 반란군들에게 점령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표현을 보시면 게임이 나왔네. 이 게임이 말이에요. 아주 여러 시간 동안 몇 시간이고 아이들을 뭐예요?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아이들의 시간을 몇 시간이고 차지할 게임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게임이 되겠죠. 대통령은 뭐다? 대통령이나 회장은 the position for years 4년 동안 그 직책을 뭐요? 잡다라는 얘기죠. 맡게 됐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관련어이죠. occup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역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다? take up, 차지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 occupy라는 단어의 명사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사람이 무대나 강단을 차지했다. 그럼 그 무대나 강단은 그 사람의 뭐가 돼요? 바로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occupation의 의미가 바로 직업의 의미로 활용된다는 사실, 또는 누구누구의 관심사를 차지하는 것,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얘기야. 심심풀이 땅콩. 세 번째입니다. 공간지역 시간을 차지하면 차지, 점령, 점거가 되겠죠. 또는 방이나 주택이나 건물을 차지하면 그것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나이와 당신의 직업을 뭐요? 아래에다가 state, 기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직업을 의미하는 단어에는요, 이런 것들은 뭐 기본 어휘니까 다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이 vocation이라는 단어와 calling이라는 단어와 profession이라는 전문적인 직종을 의미하죠. 이 career라는 단어를 암기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 어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여자의 주된 occupation이 뭡니까? 쇼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이때는 심심풀이가 되는 겁니다. 심심풀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은 이 occupation을 점령으로 암기한 학생도 많아요. 점령으로. 그러니까 그 여자의 주된 점령은 쇼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로마가 영국을 뭐 했다? 이때가 이제 점령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보세요. 그 사무실들이 이제 준비가 될 것이다. 뭐에 대한 준비예요? occupation이죠. 6월이 지나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뭐요? 준비가 될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오늘 배운 컵을 활용을 해서요. 한번 고급 어휘를 암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 recuper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이 단어는 뭐 SAT나 뭐 GRE 이런 데서도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온 단어죠. 뭐 편입 영어에서도 나오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뭐 토익 어휘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겠죠. 그럼 이 단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암기할 수 있느냐? 컵을 우리가 take이라는 의미로 알고만 있다면 이 단어는 완전 껌입니다. 오늘 딱 한 번만 봐도 평생 까먹을 수가 없어요. 평생. 보세요. 이 re라는 접두는 again, 다시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컵은 뭐다? take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일단 다시 잡는 개념이 되겠죠. 다시 잡는 개념이 되겠죠. 보세요. 다시 잡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만약에 건강이나 원기를 다시 잡았다.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잡았다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회복하다, 건강을 되찾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는 recover라는 단어죠. 이 커버가 덮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덮다가 아니에요. 이때 컵이 뭐다? 바로 take 개념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보세요. 이때 컵이 여기서는 뭐로 바뀌었다? 컵. COV로 바뀐 것 뿐이에요. 약간 뭐야? take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됐죠?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사용했거나 또는 분실한 돈을 다시 잡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되찾다, 만회하다가 되겠죠. 이거의 명사꼴이 recuperation이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의미가 뭐다? 회복이나 회복 기간이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는 수술을 받았는가 봐요. 수술을 받아서 자기의 건강을 다시 잡았다라는 개념이죠. 당연히 의미가 뭐예요?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동의어는 recovery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세요. 그는 적어도 그의 손실 중에 일부를 recuperate 하기를 희망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잡다, 다시 차지하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뭐가 돼요? 만회하기를 바랬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동의어도 역시 recover. 이 cover가 뭐라고요? COV가 take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보세요. recuperation이라는 단어에서 여기에서는 지금 뭐요? 요거를 빼고 여기다 o를 하나 붙여가지고 recoup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back formation이라고 그래요. 단어를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back 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back이라는 단어가 과거, 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back의 의미에는 again의 의미가 있어요. 다시, 새롭게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back form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ack formation의 형태는요, 단어의 위치를 서로 바꾸거나 또는 단어 사이에 어떤 단어를 하나 집어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back formation을 많이 만들어내요. back formation의 형태로
새로운 어휘를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요? 여기에서 이거 다 빼버렸죠? 그리고 여기다 뭐를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오를 하나 더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리쿱이라는 표현이. 세 번째 문이죠. 그때는 나는 휴식기간이었고 뭐요? 회복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기본적인 어근과 어원을 알게 되면 영단어가 암기하기도 쉽고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는 겁니다. 영단어의 이노베이션은 뭐다? 핵심 어원 연상법이에요. 항상 기본 의미를 가지고 다이어와 또 동의어까지 학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영포자를 위한 영단어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휘 암기에 도움이 되셨다면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또 지인 공유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ot neighbor, neighbor이 아니라 never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셔서 여러분들 꼭 성공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